안녕하세요. 데이터 이관. 말만 들어도 뭔가 복잡하고 머리 아프게 느껴지시죠? 근데 사실 이게 모든 비즈니스의 성정을 좌우하는 정말 중요한 열쇠거든요. 오늘 이 복잡해 보이는 세계를 아주 명쾌하게 한번 파헤쳐 보겠습니다. 바로 시작할게요. 이런 경험 아마 다들 한 번쯤은 있으실 거예요. 자, 이제 새로운 시스템으로 바꾸자 하고 시작했는데 왜 프로젝트는 항상 생각보다 더 복잡해지고 시간은 끝도 없이 늘어나는 걸까요? 그 모든 문제의 한가운데 바로 데이터가 있습니다. 네, 바로 이 모든 어려움의 핵심이 데이터 이관이라는 과정에 숨어 있습니다. 아주 간단하게 말하면 데이터를 한 장소에서 다른 장소로 옮기는 모든 프로세스를 말하는데요. 근데 사실 이 정의 하나만으로는 이 거대한 그림을 다 이해하기가 좀 힘들어요. 바로 이 지점이 핵심입니다. 그거 그냥 파일 복사해서 붙여넣기 하는 거 아니야? 라고 생각하셨다면 정말 큰 오산이에요. 이건 사실 엄청난 전략이 필요한 고도의 작업이거든요. 지금부터 그 보이지 않는 복잡함의 실체가 뭔지 같이 한번 들여다보겠습니다. 자, 그럼 먼저 도대체 데이터 이관이 왜 비즈니스에 꼭 필요한 건지 그것부터 한번 짚어볼게요. 이건 단순히 기술팀이 하는 일이 아니라 우리 회사의 성장과 혁신을 위한 아주 중요한 전략 과정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럼 데이터를 왜 옮겨야 할까요? 이유는 정말 다양해요. 예를 들어 너무 낡은 시스템을 최신으로 업그레이드할 때, 혹은 회사 안에 직접 서버를 두는 비싼 방식, 이걸 온프레미스라고 하죠. 이걸 버리고 훨씬 효율적인 클라우드로 넘어갈 때가 대표적입니다. 또 회사가 다른 회사랑 합병되거나 여기저기 흩어진 데이터에서 뭔가 의미 있는 정보를 뽑아내고 싶을 때도 데이터를 싹 옮겨서 정리하는 이 작업이 반드시 필요하죠. 아니, 그런데 말이죠. 이렇게 당연히 해야 하는 데이터 이동이 도대체 왜 그렇게 어려운 걸까요? 그 비밀은 바로 데이터 중력이라고 불리는 보이지 않는 힘에 있습니다. 말 그대로 데이터를 지금 그 자리에 꼼짝 못하게 꽉 묶어두는 엄청난 힘이죠. 네, 맞아요. 그러니까 진짜 어려운 건 데이터를 옮기는 그 행위 자체가 아니에요. 이 강력한 데이터 중력의 영향권에서 데이터를 안전하게 똑 떼어내는 것, 바로 이게 진짜 과제입니다. 마치 지구의 중력을 이겨내고 우주선을 쏘아 올리는 것처럼 말이죠. 정말 대단한 에너지가 필요해요. 이 데이터 중력이라는 건요, 사실 여러 가지 힘이 합쳐져서 만들어져요. 데이터가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자석처럼 다른 데이터를 막 끌어당기고요. 또 특정 업무 프로세스랑 너무 깊숙이 얽혀버리기도 합니다. 여기에다가 예전에 급하다고 대충 땜질해 놓은 기술적 부채 같은 것들까지 더해지면, 와, 앱들 사이에 보이지 않는 거미줄 같은 연결고리가 생겨서 하나만 살짝 건드려도 다른 것들까지 와르르 무너질 수가 있는 거죠. 자, 근데 모든 데이터 이관이 다 똑같은 건 아니에요. 목표가 뭐냐에 따라서 우리가 수행해야 할 미션의 종류도 달라지거든요. 어떤 유형들이 있는지 한번 같이 보실까요? 보통 이렇게 크게 네 가지로 나눠볼 수 있어요. 첫 번째, 스토리지 이관. 이건 간단해요. 데이터를 그냥 더 빠르거나 아니면 더 저렴한 저장 장치로 옮기는 겁니다. 두 번째는 클라우드 이관. 요즘 정말 많이 하죠. 회사 서버에 있던 데이터를 아마존이나 구글 같은 클라우드로 옮기는 거예요. 세 번째는 애플리케이션 이관인데 이건 아예 앱 전체를 통째로 새로운 환경으로 이사시키는 거고요. 마지막으로 데이터베이스 이관. 이건 데이터의 핵심 창고, 그러니까 데이터베이스 시스템 자체를 바꾸는 건데 이게 가장 복잡하고 어려운 미션 중 하나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복잡한 비행을 성공적으로 마치려면 무엇보다도 아주 철저한 계획이 필요하겠죠? 성공적인 이관이라는 목적지에 도달하기 위한 핵심 단계들 지금부터 알아보겠습니다. 어떤 데이터 이관 프로젝트든 그 중심에는 이 세 가지 단계, 바로 ETL 프로세스가 있습니다. 이거 우리가 이사하는 거랑 똑같다고 생각하시면 정말 쉬워요. 자, 먼저 원래 살던 집에서 필요한 집만 쏙쏙 골라서 꺼내죠. 이게 바로 추출, extract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 새 집 구조에 맞게 포장을 풀고 가구를 재배치하잖아요. 이게 바로 변환, 트랜스폼 과정이고요. 마지막으로 깔끔하게 정리된 짐들을 새 집에 안전하게 착착 들여놓는 것. 이게 바로 로드입니다. 간단하죠? 아, 그리고 여기서 많은 분들이 헷갈려 하시는 게 있는데요. 데이터 이관이랑 데이터 변환이 뭐가 다르냐는 거예요. 데이터 이관은 A에서 B로 가는 전체 여정,
그 자체를 말하는 큰 그림이고요. 데이터 변화는 그 여정 중간에 새로운 집에 맞게 짐을 재배치하는 것처럼 데이터를 새로운 형식으로 바꿔주는 아주 구체적인 한 단계를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변화는 이관이라는 큰 과정의 일부인 거죠. 좋습니다. 그럼 이제 이 성공적인 비행을 위협하는 예기치 못한 난기류를 피하는 법. 다시 말해, 우리가 흔히 저지르는 실수들에는 어떤 게 있는지, 그리고 어떻게 피해야 하는지 이야기해 볼게요. 아니, 왜 그렇게 많은 데이터 이관 프로젝트들이 실패하거나 아니면 예상했던 것보다 시간과 비용이 훨씬 더 많이 드는 걸까요? 놀랍게도 그 원인은요, 대부분 복잡한 기술 문제 때문이 아니에요. 바로 사람과 계획의 문제입니다. 실패하는 이유를 꼽아보자면 대부분 이렇습니다. 첫째, 제대로 된 계획도 없이 그냥 시작하고 보는 거예요. 둘째, 이 변화 때문에 영향을 받을 여러 부서 사람들이랑 충분히 소통을 안 하는 거죠. 이게 정말 큰 문제예요. 그리고 또 이 데이터의 주인이 누구고 어떻게 관리할 건지에 대한 규칙, 즉 데이터 거버넌스가 없거나 아까 말했던 그 숨겨진 거미줄 같은 연결고리를 제대로 파악하지 못했을 때 프로젝트는 산으로 가게 됩니다. 마지막으로 뭐니 해도 이 복잡한 과정을 끌고 갈 전문가나 경홍이 부족하다면 성공은 당연히 멀어질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많은 전문가들이 정말 이구동성으로 강조하는 게 있어요. 이 까다로운 데이터 중력의 복잡성을 제대로 이해하고 수많은 이관 프로젝트를 성공시켜본 경험이 있는 파트너와 함께하는 것. 이게 바로 프로젝트 성공의 가장 확실한 열쇠 중 하나라는 겁니다. 자, 이렇게 힘든 요정을 무사히 마치고 성공적으로 착륙했습니다. 그럼 과연 우리는 어떤 가치를 얻게 될까요? 기억하세요. 데이터 이관은 끝이 아니라 완전히 새로운 시작입니다. 그 힘든 여정에 대한 보상은 정말 확실합니다. 바로 이 차트처럼요. 클라우드로 옮기면서 불필요한 운영 비용은 확 줄어들고 최신 시스템 덕분에 성능은 그야말로 날아오르죠. 데이터는 훨씬 더 안전해지고요. 그리고 무엇보다 가장 중요한 건 그동안 그냥 잠자고 있던 데이터를 이제 마음껏 활용해서 비즈니스 혁신의 속도를 어마어마하게 높일 수 있다는 점이에요. 그러니까 핵심은 바로 이겁니다. 데이터 이관을 그냥 IT 부서에서 알아서 할 기술적인 일 정도로 생각하면 절대 안 된다는 거예요. 이건 우리 회사의 미래 경쟁력을 책임지고 새로운 가치를 빵빵 터뜨려줄 아주 강력한 전략적 무기로 봐야 한다는 거죠. 자, 이제 마지막으로 여러분께 질문을 하나 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의 가장 중요한 자산인 데이터, 미래를 위해서 어디로 가야 할까요? 그리고 그 위대한 여정을 위해 지금 어떤 계획을 세우고 계신가요? 이 질문에 대한 여러분의 답이 바로 여러분 비즈니스의 미래를 결정하게 될 겁니다.